네, 환절기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꽤 불고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이럴 때요, 감기만큼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척추 질환인데요.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척추와 주변 인대가 경직이 된 상태에서는 이 사소한 충격이나 기침, 재채기 등에도 허리 통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환절기에 찾아오는 허리 통증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셨다고요? 네. 아유, 원장님도 비껴가질 않네요.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입니다. 감기만큼 조심해야 하는 질환, 저희가 이제 척추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일단은 허리 아플 수 있는 원인 중에서는 뭐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디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허리 통증입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는 겉에 싸고 있는 가죽 주머니가 단단하게 있고 그 안에 말캉말캉한 수액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허리에서 전달되는 그런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주고 네. 관절 움직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겉에 싸고 있는 단단한 가죽 주머니가 조금씩 뜯어져서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힘이 가해지게 되면 안에 있는 수액이 이렇게 살짝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눌린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 통증도 느껴지고 요 뒤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신경 증상도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제 감기 걸려갖고 심하게 재채기나 뭐 기침하다가 갑자기 큰 힘이 허리 디스크에 전달이 되면 요 부분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터진 디스크, 디스크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요 신경이 눌려서 다리 쪽으로 내리는 극심한 통증, 저림,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다리 힘까지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잘 이런 과정을 넘겨서 요 디스크가 좀 쭈그러들고 그다음에 닳게 되면은 굉장히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러네요. 좁아지게 되는데 이런 디스크는 다른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셨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퇴행성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부분이 찢어지고 빈틈으로 남게 되고 해서 닳고 찢어진 디스크로 진행이 되면은 네. 이때는 굉장히 심한 퇴행성 변화로 해서 정상 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모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제 척추 질환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생길 수 있는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디스크와 그다음에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병인데 신경 주변에 뼈 관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또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근 협착증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셨고요. 이런 척추 질환은요, 사실 허리뿐만이 아니라 뭐 다리, 엉치 쪽, 그다음에 허벅지증까지 복합적으로 신경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질환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디스크 자체가 지금 파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디스크에 힘이 가해질 경우에 굉장히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에 힘이 가해지는 게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디스크가 눌리면서 짜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요. 더 아픈 거죠. 예. 그리고 허리와 다리가 같이 느껴지는 통증이 느껴질 때가 많고 앉을 때 디스크가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선생님 저 그냥 서서 좀 진료 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려고 했을 때 디스크 환자는 다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에는 아 내가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서 좀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은 디스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생긴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옛날 꼬부랑 할머니들 이렇게 좀 허리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많이 계시잖아요, 시골에 예. 가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조금만 걸으면 다리에 쥐가 내리고 힘들어서 못 걷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신경 통로를 조금 넓혀 놓으면은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은 허리 숙일 때 더 편하고요. 그다음에 허리보다는 엉치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한 500m 좀 걷다가 자꾸 앉으려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혼자서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려면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썩썩 이렇게 좀 잘 들리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겠구나라고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추간공 협착증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큰 통로를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했다면 추간공은 큰 길에 골목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경 가닥이 지나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닥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허리하고 다리 통증이 나타나는 게 있지만 이 다리 통증의 특징이 그 신경 한 가닥이 지나는 통로를 따라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통적으로 좀 증상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 추간공이 좁아질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다음에 허리를 한 방향으로 좀 움직였을 때 통증이 특징적으로 유발이 될 때 우리가 이런 추간공 협착증 증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환이 비슷하면서도 증상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도 다양하구나 살펴봤고요. 환자 상태에 맞게 가장 이제 적합한 치료 방법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단계별 치료법 짚어볼게요. 예. 좀 보기 쉽게 저희가 뭐 1, 2, 3 그리고 중간에 있는 2.5단계 정도로 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1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보통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한 요 정도에서 한 80% 정도가 해결이 된다고 치면 해결이 안 되는 20% 단계에서는 우리가 2단계 치료를 좀 고려를 해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정도 치료를 해봤을 때 통증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MRI 검사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아팠구나라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병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치료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런 치료에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미세현미경 수술이라든지 척추 유압 수술 같은 좀 듣기에도 좀 약간 무서운 무서워요. 이런 수술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의 중간 단계에 양쪽에 좀 장점을 좀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새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차근차근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1단계, 2단계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생각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예, 그 치료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단계가 아니면은 아예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지만 요즘은 그런 단계보다는 그 이전에 이런 네.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같은 그런 시술 방법을 통해서 먼저 수술 넘어가기 전에 이런 시술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고 네. 이런 단계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보자라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좀 치료를 선택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술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신경 유착 박리술 그리고 신경 풍선 확장술제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죠. 예, 예. 대표적인 방법들인데요.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장 많이 해오던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병원들, 뭐 선생님들마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지만 네. 유착 박리술이나 또는 신경 성형술 같은 이름을 써서 들어봤어요. 예,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신경 성형술 하면은 신경을 뭐 예쁘게 해주는 그런 치료는 아니고요. 예, 신경 주변에 조직을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경이 덜 괴롭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몸 접근할 때 이렇게 꼬리뼈로 가느다란 기구를 집어넣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까지 가느다란 카테터, 도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병변 부분에 어떤 해대는 부분을
좀 덜 되게끔 신경이 변성이 돼 있으면 신경이 좀 풀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고요. 네. 이 기구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럼 저 부분에 대한 유착 또는 신경 눌리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때 그쵸.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본 게 요 기구 끝에 이런 풍선관을 집어넣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 풍선관이 들어가 있으면 예전에는 좁아져 있는 부분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서 2차원적으로만 좁은 부분을 좀 해결했다고 치면 네네. 이렇게 풍선이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을 가느다란 관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착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된 형태의 치료 방법이고 결국에는 어떤 기전이나 이런 방법들은 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경유착 박리술 그리고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허리나 엉덩이 통증, 또 허벅지, 종아리, 발의 당김과 저림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 질환 살펴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척추 시술 알려주셨고요. 그 중에서 신경풍선 확장술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신경풍선 확장술은 좀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좁아져 있는 병변이 있으면은 요 가느다란 관을 넣고 처음에는 풍선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느다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도달을 한 다음에 풍선으로 이렇게 부풀리면 네. 여기 지금 좁아져 있는 부분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아. 길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쉬운 거는 좁은 때 들어갈 때는 그 우리 헐크 변신하기 전에 그 예, 사람이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가서는 헐크로 헐크가 변신해서 되는 거죠. 주변을 밀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바로 되네요. 예, MRI 찍었을 때 이렇게 병변이 좁아져 있는 부분. 네. 사실은 예전에 이런 거 치료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요만큼 절개를 해서 요 뒤에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뼈도 갉아내고 해야 신경이 풀렸는데 이거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굳이 해서 수술이 아니고. 수술이 아니어도 네네. 그래서 가느다랗게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풍선으로 주변으로 좀 밀어주면 통증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관이 들어가세요. 신경 통로인 쪽 여기 좀 두껍게 보이는 요 부분이 풍선이거든요. 네. 이 통로를 넓혀주면 주변에 좁아져 있었던 부분도 넓어지면서 낑겨 있던 신경도 풀어지고 신경 주변에 막 염증 물질들 같은 거 끼어 있던 것도 그쵸. 우리가 약을 써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거는 이제 실제 환자분한테 우리가 시행했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환자분 신경 통로가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끊겨 있다시피 해서 그러네요. 신경이 지금 전혀 편안하게 지금 지나가지 못하는데 요게 관이거든요. 네. 요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좁아져 있는 부분에 풍선으로 지금 넓혀 놓고요. 넓힌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더니 신경 오. 주변으로 관이 이렇게 굉장히 마른 하천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개천이었다가. 예, 이거는 장마가 지나간 후에 어. 어떻게 물이 굉장히 불어난 그러네요. 하천처럼 지금 뻥 뚫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저렇게 있어야지 정상이었던 상태인 거죠. 원래 이분은 그렇죠. 이게 정상이었고 아. 병변 상태였지만 네. 우리가 이런 시술을 통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려드린 거죠. 네, 좋습니다.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비수술 치료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좀 안전성 등에서 좀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치료하는 저 관은 신경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걸로 더 단단한 신경을 망가뜨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신경이 다칠 일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제 신경이 오랜 기간 동안 주변에 꽉 낑겨 있고 그러면서 신경 주변에 변성이 돼서 우리 이해하기 쉬운 거는 그 살갗 까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부딪히기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따갑고 쓰리잖아요. 예. 시술하고 나서도 그런 신경들이 까져 있는 채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그런 불편감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회복이 되면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뭐 논문 같은 것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요 관을 풍선관을 개발하신 교수님이 우리나라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과 여기 이름 적혀 있는 수많은 저도 여기 이름이 있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요 효과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네.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고요.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합병증이나 뭐 후유증 같은 거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해서 외국에서도 네. 안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심한 허리 통증은 아닌데 혹시 신경풍선 확장술로 좀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9입니다. 네, 59세 젊으신데요. 자, 허리가 네.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지금 많이 불편하세요? 엉덩이 그 골반 쪽 있는 쪽으로요. 예. 그렇게 거기가 통증이 심하면서 허벅지로 종아리로 발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예. 양쪽이 다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왼쪽 한쪽만요. 왼쪽 한쪽만. 지금 그렇게 예.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이틀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요. 예. 지금 아픈 거는 통증이 심하게 된 거는 한 이틀 정도 됐어요. 그럼 이틀 전에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골프를 좀 심하게 어머니 무리하셨군요. 골프 굉장히 잘 치시나 보네. 딱 이틀 전에 왼쪽 엉치가 있으면은 피니시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 때 예, 웃으면 안 근육이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근육이 네. 좀 많이 좀 당겨져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예.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운동 후에 생기는 통증은 사실은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서부터 있었던 어떤 퇴행성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약해져 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네. 확 가해지면서 뭔가가 네. 새로운 병변이 생겼을 경우, 그다음 또 하나는 엉덩이 여기 주변에 우리 네. 다리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이 하나 있어요. 제 엄지 손가락만한 굵기 신경인데 그 신경 주변에 네, 네, 엉덩이 그래요. 근육을 잡아주는 이런 두꺼운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육들이 갑자기 힘이 확 가해지면은 근육들이 경직을 하면서 뭉치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신경을 누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통증이 한 이틀밖에는 안 되셨기 때문에 일단은 네.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보십시오.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좀 안 되면 주사까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2주 정도 하다가 만약에 네. 이 증상이 2주가 지나서도 계속 저리고 땡기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네. MRI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MRI 네. 검사상에서 이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어디 한 군데가 좁아져 있거나 눌려 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듣기에는 뭐 수술 뭐 그런 거 고려하실 단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또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신경 유착 방지술 같은 것만 해도 증상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간단한 치료부터 순차적으로 좀 밟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네. 좀 순차적으로 치료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근데 지금 예. 현재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요. 예. 이걸 지금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통증이 아, 심하네요. 이미 그거는 해보셨어요? 음. 그렇다 네, 그러면은 이틀 전에,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좀 정밀 검사를 해서 그 다리로 내려가는 어느 신경 한 부분이 뭐 망가지거나 눌렸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판단이 섰다 그러면은 괜히 뭐 의미 없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치료를 빨리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 자체가 주사 치료를 해도 별로 개선되는 게 없이 굉장히 심하다, 자다 깰 정도의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정밀 검사가 꼭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어디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62세예요. 네, 62세시고요. 자,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예. 허리가 예.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허리가 아픈 지가. 예. 왼쪽 허리인데 예. 그 MRI를 찍었는데 5번, 4번이 디스크라 그러대요. 4, 5번이 디스크라고 예. 언제쯤 들으셨어요? 예? 그 얘기를 디스크 4, 5번에 있다는 얘기를 한 언제쯤 들으셨어요? 예전에 들었는데 며칠 전에 또 병원에 또 한번 가니까 예. 5번, 4번 종아리가 이게 예전에 이제 그래서 허리를 한번 자체가 이변을 한번 했어요. 예. 하면서 그 협착증이라 그러대. 이게 허리 디스크예요. 예. 협착증인데 저는 허벅지가 아픈 게 아니고 밑에 예. 종아리 쪽에 있잖아요. 예. 종아리가 이게 막 심할 때는 막 밤에 잘라 그러면은 이게 막 너무 땡기고 아파갖고 막 이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줌뜨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가 병원에 또 요즘 또 허리 좀 많이 쓰니까 아빠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5번, 4번이 예. 디스크고 예. 일단은 뭐 약물로 뭐 치료 한번 해보자 그러대. 그래 일단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 그 약을 먹고 지금 있는 중인데 조금 좀 정세가 좀 나아졌는 거네요. 예.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는 주사약을 뭐 이어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그 원장 예. 선생님이. 예.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이거 볼 때는 이게 뭐 순간적인 치료 같은 느낌도 들고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한번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제가 환자분 바로 앞에서 좀 검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영상 자료도 좀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러지 네. 못한 점은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디스크 협착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협착증이라 그럽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 부분이 튀어나온 건데 그게 예.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신경 네. 통로, 신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내가 좁아지니까 협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협착이 돼서 이제는 좀 만성화됐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만성화된 부분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평상시에는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그냥 좀 무리하면은 약간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하지 않다가 좀 어떤 한 뭐 과하게 일을 한다든지 허리를 네. 숙인 채로 좀 뭐 일을 했을 때 갑자기 막 다리가 땡기고 종아리가 네. 땡긴다고 하셨는데 그 종아리가 바로 4, 5번 신경 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눌리는 위치와 증상은 지금 적합하게 맞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인데 네. 만약에 이 협착된 부분이 뼈가 많이 자라나서 생긴 부분이면은 사실은 수술 말고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뼈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인대들이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이 오래돼서 신경과 막 들러붙어서 유착 자체가 지금 현재 증상의 주 원인이라고 한다면 1단계로는 지금 뭐 약 처방하신 걸로 조금 효과를 보셨다고 하지만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증상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계속 약을 너무 장기간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병변에다가 치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치료는 병변에다 직접 뭐 스테로이드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놓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두세 번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주변으로 밀어내는 풍선관 확장술이라든지 신경 유착 박리술 같은 거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일시적인 것밖에는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열고 하지 않는 간단한 수술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시술에 가까운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적인 치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좀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보되 약 먹고 조금 효과 본다 그러면은 약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낫고요. 약을 네. 끊었는데 증상이 다시 올라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시술이나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갖다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본인의 지금 척추 상황 한번 점검을 잘 받아보시고 이때 적합한 시술이나 뭐 수술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풍선 확장술까지 이제 두 가지 시술 방법 설명을 들어봤고요. 사례 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된 분입니다. 이분은 증상 자체가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2년 전에 시술을 한번 받아갖고 증상이 좀 좋아졌는데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금 전화 주신 분들하고도 계속 또 비슷하거든요. 예,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얘기인데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해봤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 사실은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생긴 협착증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어긋나서 생긴 협착증에 대한 거 우리가 이거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전방전이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은 수술밖에는 없거든요. 앞으로 밀려가 있는 뼈를 뒤로 끌어와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방전이 정도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조금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있었고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이거는 지금 보험 기준에 맞질 않아서 우리가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나보고 앓다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는 많이 아프시잖아요. 예, 많이 힘드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게 풍선관 확장술 같은 방법들입니다. 여기 좁아져 있는 부분에다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넓혀놓고 치료 증상을 좀 좋게 해주는 거고요. 요게 실제로 환자분들 치료하는 과정인데 요 좁아져 있는 요 부분에 가느다란 관이 올라가서 막혀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관 가지고 메인 통로, 그다음 빠져나가는 길까지 다 넓혀놓은 다음에 넓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뿌려보니까 네네. 바깥까지 쭉 잘 통과되는 걸 확인할 수 보이네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환자분 나중에 외래에서 보면은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술 전 단계인데 수술도 할 수 없고 하다면은 풍선관 같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하나 만나봤고요. 이 시술 과정이 또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밑에 보면은 까느다란 줄 하나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가는 게 좀 보일 올라가네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왼쪽으로 막혀 있는 통로 쪽으로 지금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요. 이제 신경 나는 통로까지 확인됐고 풍선으로 뭐가 지금 커졌어요. 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길을 넓혀놓고 신경 막혀 있는 부분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약물을 뿌렸더니 위아래로 쫙 검은 약물이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이거든요. 네. 그게 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메인 통로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저런 풍선을 넓혀놓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뚫듯이 위아래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넓혀주면서 치료를 하는 게 풍선 확장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저도 좀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예, 잘 뚫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술하지 않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경풍선 확장술 살펴봤고요. 특징 한번 꼽아볼까요? 예, 특징은 뭐니 해도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 또는 환자는 좀 재워주사해서 수면 마취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령, 나이가 많거나 혈압이 있거나 당뇨 등이 있어서 수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분한테도 네. 우리가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고요. 절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은 그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정도는 퇴원을 해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시술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환자분 부담도 없고요. 뭐 서두르시는 분들은 당일날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네. 오후에
집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풍선 확장술 특징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질환 치료 이제 크게 수술하는 방법과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앞서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술과 수술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저희 어머니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시술과 수술을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네. 수술은 절개창이 있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정의는 외과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을 제거하거나 절제해내서 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절개창이 있어야 되고요. 칼댄다고 하죠. 칼대는 자국이 있는 게 수술이고요. 네. 그게 없는 게 시술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좀 갈립니다. 시술은 절개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기구를 국소적인 병변에다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몸에 부담 적습니다. 그리고 절개도 없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은 대신에 크게 열고 확실하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각각의 단점이 또 있겠죠. 수술은 크게 열고 이런 좀 보기에도 겁나는 기구들이 막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예, 회복 기간이 깁니다. 절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시술은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네. 치료 효과가 수술에 비해서는 짧을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서로 장단점을 좀 잘 유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뭔가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담 전화 하나 연결해서 만나보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입니다. 80이시고요. 아버님 TV 혹시 보고 계시면 잠시만 좀 꺼주세요. 예. 네, TV 잠시만 꺼주시고요. 자,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준비가 되셨으면 저 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증상을. 예. 네. 예, 아버님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 예, 그 협착점이라요. 예, 예.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예, 그런 늘 그저 이래 누워가 있습니다. 예, 그래 수술도 2번이나 했는데 수술을 2번 하셨어요? 예. 예, 그 한 10년 전에 수술을 했고 예, 또 15년 전에도 하고 2번 했는데 예, 처음에 했을 때는 좋았는데 예, 그다음에 한 2년 있으니까 또 아파서 예. 그래서 또 재수술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좀 뭐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서 상담을 하려고 예. 합니다. 혹시 아버님 그 예전에 2번 수술할 때 허리에 나사목 같은 그런 기구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예, 나사모 박았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나사못이. 예? 몇 마디 정도를 수술을 하셨어요? 3, 4번을 했는지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15년 전에 첫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연세가 80이시면 한 65세쯤에 첫 수술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 70 정도에 지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보통 예. 이제 협착증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예전에는 방법이 뭐 마땅치가 않으니까 뒤에 있는 뼈하고 인대를 다 잘라내서 뒤 신경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척추뼈들이 서로 막 고정이 안 되니까 나사못을 고정을 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굉장히 예.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이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은 멀쩡히 움직여야 될 관절을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일 못하는 관절을 대신해서 위나 아랫마디가 굉장히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년, 7년 정도 지나면 위나 아랫마디가 고장이 또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했던 마디 위나 아래쪽으로 수술한 거를 더 연장을 해서 처음에 나사못이 4개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2개 정도를 더 박아서 더 넓게 치료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수 있거든요. 아마도 5년 뒤쯤 받으셨던 수술이 그런 식의 확장 수술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봐서는
지금 예전에 수술 받았던 마디 위나 아래가 또 협착이 돼서 더 이상은 수술이 힘들고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수술적인 치료 힘드니까 약 드시고 활동을 좀 줄이시라고 해서 아마 거동 못하시고 거의 누워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그 위나 아랫마디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지금 옳을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막혀 있는 신경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풍선과도로 뚫어서 증상만 좀 개선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지는 직접 환자분을 뵙고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다라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사못을 고정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다고 치면 요즘은 내시경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좁아져 있는 부분, 우리가 크게 넓힐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네. 신경이 숨통만 좀 트여놓으면 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뼈가 놀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수술도 힘들다 할 경우에는 막혀 있는 부분 굉장히 좀 세심하게 풍선감 가지고 잘 박리를 시켜 나가면서 신경 주변에 뭐 뇌척수액이나 피 같은 게 흘러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틈새만 만들어줘도 증상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방 안에 누워서만 생활하실 게 아니라 맞아요. 병원을 한번 꼭 방문하셔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사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네. 지금 현재로서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많이 기운도 없으시고 좀 예. 기력이 쇠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큰 수술이 아니어도 지금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척추 시술과 수술 어떻게 다르냐,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시술과 수술 모두 장단점이 좀 각각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 각각의 장단점을 서로 좀 보완한 그런 방법 혹시 개발이 안 됐을까요? 개발이 됐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네. 절개를 적게 하려면 결국에는 몸에 들어가는 기구가 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구가 작으려면 결국에는 현대 기술로서는 내시경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작은 절개를 해서 내시경을 직접 몸 안에 집어넣고 병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내시경 안으로 들어가서 뭐 뼈도 좀 긁어내고 그다음에 뭐 인대도 끊어내고 뭐 디스크도 끄집어내고 하는 수술 기구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기구적인 개발이 돼야 가능해진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내시경 치료가 결국 그런 방법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절개를 이만큼 했었던 맞아요. 부분인데 예. 작은 구멍, 기구가 8mm 조금 넘거든요. 1cm가 채 안 되는 그런 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절개를 해서 몸 안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병변 안에 들어가서는 수술기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만큼의 치료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 절개 없고 수술 시 피부 근육 인대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회복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술과 수술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시술과 수술의 그 중간 지점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설명을? 예. 예. 척추 내시경 치료라는 게 원리는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서 통증 완화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경 누르고 있는 거를 뭔가 제거를 해내고 네. 치료라는 방법입니다. 옛날까지는 아니고 최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술들은 이거를 갖다 넓히는 게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화학적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으로 해서 좀 넓힌다든지 그런 원리였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제거를 해서 꺼내는 거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예. 좀 병변을. 예, 근데 기구가 이제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뭐 7mm 안에 들어가는 내경이 7mm고요. 겉에는 한 8.2mm쯤 되는데 네. 1cm가 안 되는 그런 절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수술 기구까지 삽입이 될 수 있고요. 특징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개 없고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고 적용은 현재 수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병에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같은 대표적인 병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나사목 고정도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어쨌든 수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척추 내시경 거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척추 내시경 치료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술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겠네요. 예. 그런가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수술이 조금 더 성적은 좋지만 네. 과정 자체가 아직은 조금 힘들고 복잡하죠. 예, 환자분들 예. 고통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피부 절개도 보통 한 5에서 8cm 정도 아. 절개를 하는데 절개를 피부만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어져서 근육, 인대, 뼈까지 그렇죠. 다 절개가 된다고 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치료 수술 후에도 환자분들이 심한 통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개가 한 1cm 미만, 그다음에 중간 과정 자체가 피부, 근육 뭐 이런 부분 없이 네. 병변 바로 위에 접근해서 거기서부터 제거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내시경 자체가 네. 환자분들 통증이나 접근 자체가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 27이요. 네, 본인의 사례실까요? 아, 네, 저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젊으신데. 자, 허리가 네.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2년 전에 한번 삐끗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번 삐끗하면 이틀 정도면 괜찮아지고 했는데, 예, 최근 한 달 전에도 또 그렇게 통증이 오더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처음에는- 아픈 부위가 어디쯤인가요? 통증이 있는 부위가? 왼쪽 허리뼈 부위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요 한 달 사이에 그 엉덩이 쪽이랑 허벅지 쪽이 땡기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한 달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치료는 딱히 안 받고 요가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딱히 나아진다기보단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있거든요. 요가는 조금 중단을 하셨고요. 네. 예. 그러면 뭐 약이나 이런 것도 드셔보신 적 없고? 네. 예전에 한의원 치료는 잠깐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예. 그때 빼고는 뭐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아프면 보통 네. 흔하게 이제 병원 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약 처방 받고 물리 치료 정도를 받는데 네.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픈 상황에서는 요가가 좋을 수도 네.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칭이 충분히 되어지면은 증상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만약에 네. 그 자세 자체가 디스크에 네. 어떤 압력을 가하는 자세가 된다 그러면은 좀 피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통증이 있는 기간에는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달 동안이나 지금 계속 통증이 있으면서 처음에 아팠던 부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27이고 아직 몸도 팔팔하고 뭐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큰 뭐 있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좀 이따가 제가 22살 되신 분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젊다고 해서 디스크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혼자서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누워서 다리를 왼쪽 다리 불편하시니까 무릎 구부리지 않은 채로 다리를 한번 쭉 들어 올려 보셨을 때 어느 한도 이상 못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지금 치료가 전혀 뭐 진행된 게 없고 그냥 본인이 좀 활동을 줄이고 요가 정도를 한 수준에서는 제가 네.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좀 쉬고 안정 취하고 가벼운 치료를 좀 받아보다가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병원을 꼭 가시는 게 낫겠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도를 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 기다릴 거 없이 병원 바로 가셔서 좀 치료 받아보시고요. 네. 가기 전에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는 다리 직접 들어보거나 네네. 예, 네.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뭔가 좀 진행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좀 가보셔야 됩니다. 살짝 일상생활에 힘든 게 머리를 감거나 세수하거나 예, 가끔 허리를 숙이는 이런 행동이 있으면 좀 끊어지는 느낌이랄까? 좀 찌릿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디스크 가능성이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시고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디스크일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좀 빨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 보셨으면 한다라고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병원에 좀 빨리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분하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바로 예. 좀 만나보고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분- 22세 남성분이네요. 예, 22살이면은 가장 활동이 많고 너무 좋을 때잖아요. 예. 아픈 거 전혀 없을 나이인데 이분은 4, 5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3개월 전서부터 통증이 생겨서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들, 뭐 물리 치료 같은 것들 같이 받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입니다. MRI를 봤더니 이 디스크가 많이 안 튀어나온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여기가 원래 이 벽이 있는 부분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요만큼 뜰 정도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던 디스크가 다른 디스크에 비해서 좀 검게 변했고 튀어나오기도 해서 이거는 치료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열고 뭐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내시경인데 옆으로 접근하는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만 쏙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고 나서 보니까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환자분 증상도 깜짝같이 개선이 돼서 나이가 젊고 병을 앓은 기간이 짧을수록 빨리 좋아지고 그렇죠. 후유증도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지만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대 사례까지 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2살인데요. 네, 72세시고 증상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상이요? 네네. 저기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요. 예, 저기 16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예, 그러고 6개월 돼갖고 그다음에 17년도 1월 8일 날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었어요. 아이고, 예, 그러던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들어놓는데 자꾸 허리뼈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쯤 돼갖고 가서 MRI를 하니까 뭐 별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합의 보자 그래갖고 합의 보려고 할 수 없이 저기를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어봤어요. 다음 해 예. 9월 달에요. 예. 작년 9월 달에. 그걸 찍었더니 또 뭐 수술한 게 뭐 분명히 더 올라왔다 하기도 하고 뭐 잘 모르더라고요. 수술한 부분이 어떻다고요? 뭐 수술한 자리에 뭐 찌끄러기가 더 올라왔다고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른 병원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 있으면서 운동 좀 해만 나을까 싶어요. 걷는 운동하고 뭐 복지관 가서 이렇게 땡기는 운동 이런 것 좀 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하고요. 예. 이제 통증 다니면서 맞아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 2016년도에 수술을 받으셨을 때 허리에 뭐 기구 같은 게 고정이 돼 있나요? 뭐 2개 들었다고 그러대요? 2개요? 예. 2개를 넣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 이게 2개를 넣어서는 한쪽으로만 그때 수술을 받으셨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지금 기구가 2개 들어와 있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4개, 6개, 4개가 돼야 2마디로 고정을 할 수 있는데 2개가 들어 있다는 얘기는 양쪽을 다 수술한 게 아니라 한쪽만 수술을 해서 기구가 2개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요. 예. 아래 위에 이렇게 하얀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하나씩. 예, 그게 뭐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겹쳐서 어쨌든 기구는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수술 받고 6개월째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더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통사고 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만 2년이 좀 넘었잖아요. 예, 만 2년 예. 넘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하고 더 불편해지기만 했나요? 예, 예. 계속 나빠지고 좋아지질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수술 받으셨던 거는 협착증 때문에 수술 받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요. 예. 6년도 5월 달에 앞에 넓적다리 있잖아요. 예. 그게 막 저리기 시작해서 걷지를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디스크라고 또 어떤 분이 서울에 뭐
준신경외과 소개를 해줬어요. 아유, 병원 이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예, 상담을 알겠습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 수술을 기구 고정을 하고 보통 내 몸처럼 변하는데 뭐 여러 선배 의사님들이 연구한 결과 10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6개월 아직 물론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쇠가 틀어지거나 뭐 그럴 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변 조직이 단단하게 붙들어지고 인대도 회복이 돼서 예전만큼의 힘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덜 된 상태에서 큰 충격이 빵 가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충분히 좋아져야 되는데 못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나빠진 걸로 봐서는 수술 부분 주변에 통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병변에 뭐 예를 들면은 엉치, 꼬리뼈 있는 부분에 통증도 있을 텐데 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엉치나 꼬리뼈 부분은 사고 이후에 생긴 뭐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또는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통증에 의한 거라고 보면은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그 수술 마디의 부분이 만약에 증상이 생기는 거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머님은 한번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좀 자세한 치료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세하게 정밀 검사를 한번 다시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고요. 주의점 간단하게 좀 끝으로 짚어주실까요? 예, 내시경 치료 받으신 분들이 워낙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리가 될 수 있죠. 예, 우리 아무리 아기가 이뻐도 10달이 돼야 낳고 하듯이 우리 맞아요. 몸도 치료하는데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겉의 상처는 다 아물어도 안에 있는 부분까지 아무는 데는 충분한 시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에는 충분한 좀 뭐 투자를 좀 하시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뭐 이런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의점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